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투자자 비자 요건을 바꾸어서 새로운 범주를 만들고 기존의 두 가지 범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튜어트 내시 경제개발부 장관은 새로운 Active Invest Plus 비자는 뉴질랜드 기업을 성장시키고 국제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민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존의 투자 비자 카테고리가 12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가끔 뉴질랜드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주식과 채권에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뉴질랜드의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적극적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시 장관은 새로운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는 잠재력 있는 혁신적인 뉴질랜드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뉴질랜드 기업은 귀중한 기술, 인맥 그리고 자본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우드 이민부 장관은 허용 가능한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최소 500만 달러의 투자로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이나 채권 등 간접 투자를 선택하는 사람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호주에서 문제가 된 구제역에 오염된 돼지고기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관리들은 축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구제역 질병이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호주로 들어오는 육류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농장에서 구제역 사례가 발견되면 270억 호주 달러의 가축 수출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세큐리티 뉴질랜드 스튜어트 앤더슨 부국장은 살아있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호주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7월 25일 오늘은 국제 익사사고 방지의 날입니다. 익사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추모식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Could you give me the drowning numbers of New Zealand or Auckland compared with the other OECD countries? So our drowning figures across Aotearoa unfortunately were 90 last year, so there were 90 families that were affected through drowning. That is relatively high, and it is one of the highest rates across the OECD. Because New Zealand is an island country. We are. It's a beautiful country surrounded by water, but that does put us at risk of drowning because there's more opportunities for us to be in the water and therefore more opportunities to make mistakes, which unfortunately can lead to drowning. I think Asian people, especially Korean people, like fishing very much. Yes, that's true, and the Asian drowning statistics, unfortunately, you're more likely to drown when you're fishing from the shore or when you're on a powered boat. So we really encourage you to wear life jackets when you're fishing from the shore and also when you're on a boat.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drowning prevention education to keep us safe in and around and on the water. So I'd like to welcome you all. 한국대사관 오클랜드 본관은 한류 수교 60주년과 한국전쟁 정전협정 69주년을 기념해 오늘 28일 오클랜드 시내 파넬 로즈파크 호텔에서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가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축하 영상과 기념품 전달, 만찬 순으로 진행됩니다. 김인택 총영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한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모시고 감사 행사와 한류 수교 6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메카 파이티리 뉴질랜드 보훈처 장관이 참석하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됩니다.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는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호주 최초로 캔버라는 수입되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우자 다른 주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새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소형 트럭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캔버라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5,000까지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어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무공해 차량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호주의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주 나흘간의 미국 방문에서 호주 부총리이자 국방장관인 리처드 말스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영업한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 타임즈는 호주 국방장관 말스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호주 전체를 과소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또 호주의 말스 부총리는 호주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으로써 그의 전임자였던 피터 듀턴보다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적대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 당시 스콧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조사를 추진한 후 석탄 등에 대한 수입 금지와 높은 관세를 도입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전력 부족을 피하기 위해 호주산 석탄 수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상위 4개의 은행 중에 하나인 ANZ는 49억 달러의 거액으로 소규모 퀸즐랜드 은행인 선코프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ANZ 은행은 이제 경쟁은행인 호주 국영 NAB보다 더 많은 주택 대출을 해줄 수 있고 특히 퀸즐랜드에서 더 강력한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선코프 직원들은 합병이 완료된 후 최소한 3년까지 고용 조건의 변경이나 순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 최소한 3년간은 퀸즐랜드에 있는 선코프 은행 지점은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수는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크라이스처치의 환경운동가들은 대수층에서 수백만 리터의 물을 뽑아 올려 수출하도록 허용한 문제를 장기간의 법적 투쟁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Environment Canterbury는 클라우드 오션 워터와 라파키 내추럴 리소시스가 매년 880만 리터의 물을 추출하도록 허용했으나 항소법원은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아오테아로아 워터 액션 그룹은 오랜 기간 동안 법정 투쟁을 통해 이들과 싸웠는데 고등법원에서는 패했지만 이번 항소법원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크라이스처치의 3군데 대수층에서 많은 양의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 Environment Canterbury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뽑아 올린 대부분의 물은 중국을 통해 해외로 보내져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아오테아로아 워터 액션 그룹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도시의 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크라이스처치 시민들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건 우즈 뉴질랜드 에너지부 장관은 오랜 기간 동안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 연료회사에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우즈 장관은 국제연료비가 하락하고 있는 시기에도 마진은 높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모든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이 있은 이틀 후 정부는 리터당 25센트의 유류 소비세 인하를 포함해 생활비 지원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우즈 장관은 지난주 대비 수입 마진은 일반 휘발유 43.5%, 경유 32.4%, 고급 휘발유 30.9%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인플레이션은 7.3%로 3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월까지 32% 상승해 1985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토요일 오클랜드에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 이후 기소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보와 증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천여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오클랜드 주요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점거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토요일 시위 이후 지금까지 아무도 체포, 기소 또는 소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걸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과 교통 관련 위반 혐의를 포함해 위반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와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데스티니 처치의 브라이언 타마키 목사와 자유와 권리 연합은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현 노동당 정부는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 정부의 무능함을 성토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